여기 요 내용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기본 작업 2-3번 시트입니다. 기본 작업 2-3번 시트로 가서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3번 시트에 대해서 1번부터 보면은 A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일단 해주면 되죠. A1부터 H1까지 잡고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뭘 해달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셀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셀 스타일인데 제목일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건 어디 있는 거죠? 바로 아까 보셨던 셀 스타일.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 셀 스타일 모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제목일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목일. 요거 맞죠? 셀 스타일 중에서 제목일이라 나와 있는 스타일이 바로 보여요. 이렇게 요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병합하신 셀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일 스타일을 적용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갖다가 얼마로? 30으로 해달래요. 그러니까 열의 너비도 조정할 수 있지만 행의 높이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일행의 높이를 갖다가 조정해 달라는 건데, 자, 일행 머리글이 되겠죠. 일행 머리글을 클릭해요. 자, 일행 머리글을 클릭하고 일행 머리글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행높이를 들어가요. 행높이를 조절할 거니까 행높이 가셔가지고 행높이에서 이제 뭘 하시면 될까요? 지금 현재 행높이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요걸 갖다가 얼마로? 30으로 설정해요. 행높이를 30으로 설정하시고 확인 단추 누르세요. 이제 나왔죠. 여기까지는 뭐 하시면 되죠. 여기 이제 행높이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4부터 C15 영역 데이터에 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뭘 하라는 거예요? C4부터 C15 영역이니까 어디에요? 여기죠. 제품 코드 여기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K하고 0, 뭐 J하고 0, 그러니까 앞에 영문자가 두 글자가 나오고 뒤에 숫자가 두 글자 정도가 나오는데, 영문자하고 숫자 사이에다가 하이픈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찍어주면 돼요. 별다른 방법은 없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일단 K하고 0자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커셔가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다 하이픈을 직접 찍어주세요. 이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해주면 돼요. 하나씩 다. 한 번에 하시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영문자 사이하고 숫자 사이 갖다가 이렇게 하이픈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없습니다. 하나씩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다 별다른 방법은 없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좀 많은데 하나씩 다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제품 코드로 나온 애들에 대해서 영문자하고 숫자 사이를 각각 하나씩 다 하이픈을 추가로 찍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부터 A6까지 하고 A4부터 A6까지 하고 A7부터 A9까지 하고 A10부터 A12, A13부터 A15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제 쿠키 여기 잡고 A4부터 A6 잡고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A7부터 A9까지를 갖다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고, A10부터 A12까지를 또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A13부터 A15까지 또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죠? 이렇게 총 4군데를 병합해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줘요? 이렇게 하시고 A3부터 H3까지 하고 A4부터 A15까지 하고 이 영역을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시는 거죠. 여기가 어디야? A3부터 H3까지 하고요. 참고로 컨트롤 키 이용하면 비연속적으로 셀을 잡아줄 수가 있죠. 우리 차트 작업할 때 해보셨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A4부터 어디까지? A4부터 A15까지 추가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잡아주셔도 되겠고, 잡은 상태에서 여기다 뭘 해달라는 거예요? 채우기 색을 채워달라는 거죠. 무엇으로? 노랑으로.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채우기 색 표준색의 노란색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죠? 동그라미 3번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제목에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 동그라미를 삽입해 달라는 건데, 제목에 한다면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길 말하는 거죠. 제목 부분을 말하는 건데 앞뒤로 제 그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 어떻게 해줘 이건? 일단 반자 앞에다 더블 클릭해요. 반려동물 할 때 반자의 왼쪽에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글자 미음을 쳐줘요. 미음을 쳐주고 뭘 눌러줄까요? 한자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특수문자 표가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동그라미, 9번에 동그라미를 찍으시면 되겠네요. 찍으면 이렇게 네모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미음이 동그라미 문자로 바뀌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황자 옆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던가 해서 컷을 찍어주시고 여기다 또 뭘 해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즉 여기서 동그라미 찍어주기 위해서 뭘 해줘요? 미음. 한 글자 미음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뭘 쳐줘요? 한자. 한자 키를 누르셔가지고 특수문자 목록을 띄워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클릭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목의 앞뒤로 이렇게 동그라미 특수문자를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번 하고 계신 중이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 판매가 영역 F4부터 F15 영역은 통화기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통화기호 이거는 F4부터 F15 영역을 잘 잡고 여기다 이제 판매가니까 통화기호를 붙여달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줘요? 이거는 잡고 우클릭하시고 셀 서식 들어가시는 거죠. 셀 서식 들어가셔서 셀 서식에서 통화를 넣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통화를 주시면 되겠네요. 통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는 요거 이제 제시된 대로 올려놨던 원 단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통화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통화 기호가 들어가고 첨단 공조가 알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제4부터 제25 영역을 복사하여 판매량 영역에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죠.
전 선택하에 붙여넣기 말 그대로 선택하에 붙여넣기인데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붙여넣기 방식은 모두 붙여넣기를 주로 했었죠. 아니면 그림으로 붙여넣기 한다든가 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갖다가 판매가를 복사했어. 복사하면 여기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숫자도 들어있지만 숫자의 표시 형식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선택하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쯤에다 붙여넣기 한번 해보죠. L열쯤에다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그냥 붙여넣기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두 붙여넣기가 돼요. 모두 붙여넣기라 하는 거는 이렇게 다 붙여 넣어주는 거죠. 통화 서식이고 뭐 다 해가지고 다뿐만이 아니고 여기 설정된 서식까지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통화 서식만 필요하다. 숫자는 필요 없다. 그죠? 다 치고 다시 이제 판매가 영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할 때 붙여넣기 메뉴 밑에 드랍 버튼 보이죠?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선택할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선택할 붙여넣기에서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모두 다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서식만 붙여넣겠다. 아니면 값만 붙여넣겠다. 뭐 그런 거 있죠. 값만 붙여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서식은 배제하고 그냥 값만 붙여넣을 것이다. 그러면 값만 돼서 아니면 서식만 붙여넣기 할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제 통화기호까지 모두 복사가 되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갖다가 또 채우기 색을 채워볼게요. 한번 채우기 색을 채우고 주황색으로 채우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글꼴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쯤에다가 이제 이걸 또 복사했어요. 복사하고 여기쯤에다 붙여넣기 또 해보죠. 여기쯤에다 붙여넣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선택할 붙여넣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값만 붙여넣을 것이다. 값만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가 되고 서식은 다 배제하고 이게 선택할 붙여넣기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일부 내용, 일부 부분만 서식이면 서식, 값이면 값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할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무엇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 선택할 붙여넣기 안에 보면은 요 내용 있죠. 일단 추가 판매량 여기 갖다가 제24셀서부터 제25셀까지 잡고 이 부분을 잡고 홈탭에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눌러서 복사를 했어요. 복사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 붙여넣겠다. 왜 그냥 붙여넣기는 물론 여기가 추가 판매량의 내용이 판매량의 내용을 밀어내고 다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 거죠. 그냥 붙여넣기 하면 이거 말고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할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단순하게 그 값이면 값, 수식이면 수식, 서식이면 서식 요것만 선택해서 붙여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연산. 그래서 뭘까요? 더하기죠.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즉 기존의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판매량 여기서 더하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단순하게 붙여 넣는 내용 말고 기존의 판매량에 추가 판매량이 더하기가 돼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95에 5가 더하기가 돼가지고 100이 되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는 족족 계속 플러스가 돼요. 이게 복사했어. 복사하기 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는데 붙여넣기에서 어디로? 선택할 붙여넣기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선택할 붙여넣기에서 더하기를 또 해줬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또 해주면은 또 더하기가 돼요. 또 더하기가 되면 105가 되는 거죠. 기존의 100에 5가 더하기가 되면서 105가 된 거고 아까 48에 또 3이 더하기가 되면서 51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물론 빼기도 가능하겠죠. 빼기 복사한 다음에 선택할 붙여넣기 해서 여기 나오는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해요. 빼기 한번 해볼까? 빼기 돌빼기가 되었죠. 이만큼 또 빼기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할 수 있고 빼기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 곱하기 나누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하라는 거냐면 연산의 더하기 기능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요거 자, 동그라미 4번이 되겠고요. 24부터 이 15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무엇을 까지 붙여달라는 건데, 자, 24부터 25 영역의 내용을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요? 네, 이거는 원티 시켜줄게요. 자, 여기가 이제 딱 보면 날짜 데이터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은 문자 데이터, 얘네들도. 여기 딱 써놨죠. 여기 문제 보면 아예 문자라고 딱 이렇게 제시해놨죠. 문자 뒤에 까지 표시해준다. 뭐야 그러면? 문자 뒤에다가 까지 표시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골뱅이죠. 골뱅이. 여기서 어디냐 이제 이 부분이죠. 24부터 이 25까지 전부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는 단축키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컴알 2급을 배우시는 거니까 양자기 급이죠. 바로 셀 서식에 들어가는 단축키, 셀 범위 또는 셀을 선택하고, 자, 뭘 눌러주면 되냐면 컨트롤 1.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기를 같이 눌러줘요. 자, 컨트롤 1은 많이 듣던 단축키인데 어디서 뭐 하는 거였죠? 한글에서 바탕글로 돌아가는 단축키였죠. 엑셀에서는 뭐냐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우는 단축키예요. 엑셀에서는 기능이 다른 거죠. 한글에서는 그건데 엑셀에서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우는 단축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그 컨트롤 키하고 왼쪽에 있는 숫자기를 같이 눌러서 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뭘 해주면 될까요?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갖다가 사용자 지정으로 해줘요.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형식에다 뭐라고 적어줘요? 얘네들 무슨 데이터? 문자 데이터다. 문자 데이터다 그러면 여기다 골뱅이 찍어주시는 거죠. 주의 슬러시 표준을 지워주고 골뱅이 찍어줘요. 골뱅이 찍어주시고 여기다 뭘 해주셔야 될까요? 까지자 붙여주시는데 까지자 앞뒤로 뭐가 필요하다? 큰 따옴표가 필요해요. 골뱅이 까지라고 쓰시되 까지 앞뒤로 큰 따옴표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유통기한 기존의 내용에 이어서 까지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에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시죠.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이제 A3부터 H15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선스타일 실선 주시고 바로 뭐냐면 선의 색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 검은색으로만 주셨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테두리 선의 색깔을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선의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보면 여기 테두리색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먼저 여기 잡아줘요. 그 영역을 잘 잡아주시고 A3부터 H15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홈 탭에 글꼴 그룹의 테두리 도구 가셔가지고 색깔까지 같이 적용하시려면 다른 테두리로 가시는 거죠. 테두리 도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 다른 테두리를 가시면 돼요. 다른 테두리 가시면은 뭐가 뜨냐면 셀 서식에 테두리 탭이 떠요. 그러니까 셀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테두리 탭 가셔도 돼요. 셀 서식에 테두리 탭에서 뭘 할 수가 있었죠? 대각선을 거줄 수가 있었죠.
대각선도 그어줄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선의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일단 셀 서식의 테두리 탭에서 스타일은 이제 실선이요. 실선 주시고 실선 클릭하시고 요게 실선이죠. 그 다음 색을 주시는 거예요. 색을 무엇으로? 파란색으로 주시는 거죠. 색에서 표준색에 파란색 설정하시고 그럼 선 종류와 선 스타일하고 선 색깔 선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설정된 선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부 다 하니까 뭐 해주면 될까요? 좀 간편하게 하시려면은 미리 설정해서 윤곽선과 안쪽을 클릭 해주면 돼요. 윤곽선과 안쪽. 그러면 이제 닷전자 모양으로 파랗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은 어떻게 됐죠? 파란색 테두리 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탭에서 요거 이제 그죠? 스타일에 실선 선택하고 색깔은 파란색이다. 파란색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집어넣을 거니까 미리 설정해서 윤곽선과 안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내용, 이제 27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죠. 자, 이 17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로 날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이 날짜를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014년 12월 31일 연월일이 한자로 나오게 하고 연도월일 다 나오고 이렇게. 자, 요거는 자 27서부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디로 가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셀 서식에 어디?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날짜 데이터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사용자 지정으로 바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여기서 비슷한 놈이 있다면 제시된 형식과 비슷한 놈이 있어요. 보면 그 놈을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날짜 범주에서 비슷한 놈을 갖다가 하나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24년 12월 31일 형식이요. 요거를 선택하고 요 형식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형식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Y는 뭘 의미하는 거죠? Y 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36쪽에 보면은 36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Y는 연도고 M은 월이고 D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얘가 요구하는 거는 연도가 그냥 하면 두 자리로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은 연도가 두 자리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Y가 이제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죠. 연도가 4자리로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Y를 두 번 더 쳐주세요. Y 두 번 더 쳐주시고 그 다음에 M은 한 번 더 쳐주고 D는 한 번 더 쳐주고 해서 이렇게 얘가 제시하고 있는 형식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미콜론하고 골뱅이 지워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YYY년 MMR DDL 형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제 나왔죠. 이렇게 표시 형식을 갖다가 이렇게 YYY년 MMR DDL 형식으로 하되 연월일은 한자로 나오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요.